조언은 하고 싶은데 내 조언을 듣고 혹시 기분 나빠할까봐 걱정하시는 분들,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챗 GPT 시대입니다. 이놈의 챗 GPT 얘기도 정말 너무 많이 나와서 지겹죠. 저는 요새 그래서 또 GPT라고 부릅니다. 아무튼 이 또 GPT 시대가 됐는데, 그랬더니 모든 것들이 너무 간단한 검색으로 다 알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이게 뭐가 나쁜 거냐면요, 나이가 있는 사람들의 권위가 더 없어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어느 정도 나이가 있고 어느 정도 연륜이 쌓이면 그 나이와 그 연륜에 따른 지혜에 대한 인정을 받았고요. 또 이 정도 많이 공부한 사람이 있으면 이 정도 많이 공부한 거에 대해서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 왜냐면 그 사람들이 아니면 들을 수 없는 얘기들이 있었으니까. 근데 요새는 이놈의 챗 GPT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검색 한 방으로 다 알 수 있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어떤 어른들의 조언이나 어른들의 지식이나 어른들의 지혜가 조금은 필요성이 좀 줄어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불행하죠. 그리고 그만큼 내가 어떤 세대인가에 상관없이 내가 모르고 있는 어떤 분야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보고 찾아보고 소통하기 위해서, 좀 더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그런 시대에 현재 우리 모두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누군가한테 조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린 누군가한테 조언을 받을 때도 있고요. 근데 그렇게 조언을 할 때, 특히 이제 친구끼리도 왜 조언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친구끼리 조언을 할 때 어떤 조언은 들으면 되게 기분이 나쁘고요. 어떤 조언은 들으면 머리 한 대 맞은 것처럼 너무너무 고마울 때가 있어요. 또 제 조카들 얘기예요. 제 조카 중에 하나가 지금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이 과는 과의 특성상 좀 로스쿨, 법학전문대학원? 거기에 진학하는 확률이 좀 높아요. 근데 그렇게 진학을 하려면 학부 때 공부를 잘해야 된답니다. 학점이 좋아야 된대요. 그래서 1학년 딱 입학하자마자 나는 로스쿨을 갈 거야 라는 마음을 먹고 맹렬히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근데 이렇게 지내던 제 조카의 친구들이, 제 조카는 조금 대학생활을 즐기자주의거든요. 이런 제 조카를 보고, 아유, 너 뭐 될래? 너 그래가지고 뭐 될래? 공부 좀 해. 라고 한대요. 이거 조언인가요? 이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공부를 해야 되는 자기 생활에 대한 스트레스와 짜증을 공부를 안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노는 일을 마음껏 하고 있는 내 친구를 보고 풀고 있는 행위라고 저는 인식을 했습니다. 조언이라고 자기는 스스로의 말을 포장하고 있겠지만 이런 말은 절대 조언이 될 수 없어요. 그 사실 조언이라는 것 자체가 정말 가까운 사이가 아니면 뭐 정말 기분 나쁘지 않게 받아들이기 힘든 얘기예요. 여러분, 한국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기분 나빠하지 말고 들어. 기분 나빠하지 말고 들어 뒤에 오는 말 중에 기분 안 나쁜 말이 있나요? 어떻게 그 말을 듣고 기분이 안 나쁘잖아는 그 생각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오해하지 말고 들어. 이 말 뒤에 오는 말은 무조건 오해가 생기는 말입니다. 아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족 간에 되게 사소한 걸로 많이 싸우시죠? 뭐 화장실에서 야, 볼일 봤으면 변기 뚜껑 내려야지 왜 안 내려? 치약을 썼으면 뚜껑 닫아야지. 아니, 수건을 썼으면 수건을 쫙 펴놔야지 수건이 말릴 거 아니야. 네가 이렇게 해놨으니까 다음 사람 축축한 수건 써야 되잖아. 이런 걸로 싸우잖아요. 그렇게 말해서 기분이 안 나쁠 가능성이 없다니까요. 그러면 이럴 때 조언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주어를 나라고 해야 됩니다. 네가 이걸 잘못한 거야. 이런 식으로 조언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러한 상황이 불편해. 나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물론 말투 자체는 치약 뚜껑 닫어 보다는 훨씬 유해요. 부드러워요. 안 지킬 수도 있죠. 하지만 상대방이 수용할 가능성은 이게 훨씬 높습니다. 내가 그에게 치약 뚜껑을 닫아라고 말하는 이유는 뭔가요? 치약 뚜껑을 안 닫은 이 상태에서 화가 난 내 마음을 화풀이만 하면 그걸로 끝입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 어떤 말을 함으로써 상대방의 행동이 변하기를 원하는 건가요? 변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야, 너 이렇게 해 라는 말투보다는 나는 네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나는 네가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치약을 쓸 때 항상 촉촉한 상태였으면 좋겠어 라는 식으로 표현할 때가 그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죠.
이제 이해가 되죠. 아니, 반대로 생각하면 훨씬 쉬워요. 누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한다면 그걸 들을 거냐고요. 수용할 거냐고요. 저 같으면 화나서 치약뚜껑 더 열어놓고 다니겠어요. 기분 나빠서라도.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쉬운 거죠. 이 조언이라는 게 잘못 말하면 상대방으로 하여금 오히려 더 성질이 나서 이 말에 반대로 행동하게, 그렇게 하고 싶게 만들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언을 할 때는 너를 주어로 쓸 게 아니라 나를 주어로 써서 말을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여러분이 주변에 조언을 하고 싶은 수많은 것들을 나를 주어로 바꿔서 말을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말이 달라질까요? 야, 너 학교 땡땡이 좀 치지 마.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학교 좀 가. 나는 네가 일찍 일어나서 학교에 갈 때가 멋있더라. 저도 간지러워요. 여러분만 간지러운 거 아니에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할 때 훨씬 수용이 되는 거죠. 이게 말이 이렇게 다릅니다. 조언을 하는 중요한 방법이고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면 더 이상 조언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냥 짜증이나 화나 스트레스를 푸는 그런 말일 뿐이죠. 그런 차원에서 최근에 있었던 사건이 하나 떠올라요. 작년인가요? 심심한 사과의 말씀 올립니다 라는 말에 아유, 뭔 사과를 심심하게 하세요. 나는 진짜 기분 나빠 죽겠는데, 이런 식으로 댓글을 달아서 심심하다라는 말을 모르는구나 라는 거 가지고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까요? 야, 어떻게 그런 말도 모르냐. 공부 좀 해라. 이 문해력이 떨어지는 놈들아. 이렇게 말하면 아, 제가 문해력이 떨어지는군요.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해서 심심한 사과의 말씀 같은 말은 반드시 알도록 하겠습니다. 이럴까요? 정말 그럴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런 말투로 문해력이 떨어진다라고 비난했다는 거는 제가 지금 말했듯이 비난이었어요. 조언이 아닙니다.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발전하라고 한 얘기가 아니라 아이고 자식 나는 아는데 너는 모르지? 이런 마음으로 그냥 쏟아낸 말일 뿐이에요. 그럼 정말 그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면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죠. 저는 정말 양쪽에 대해서 비슷한 감정을 갖고 있어요. 언어잖아요. 제일 답답한 게 저 같은 아나운서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심심하다라는 말을 모르는 게 결코 자랑일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심심하다라는 말을 아는 게 결코 지적인 우월감일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서로가 좋아하고 서로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상식의 영역이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MZ세대의 상식의 영역과 저 같은 40대들의 상식의 영역과 저보다 윗세대들의 상식의 영역이 너무나 많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나는 누군가가 심심하다라는 말도 몰라서 야, 저 상식적으로 저 정도 말은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걸 모르는 그들이 볼 때는 또 저는 그들 사회에선 상식적인 어떤 걸 모르는 꼰대 아저씨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 그걸 서로 비난하기보단 내가 모르는 상대방의 상식이 나왔을 땐 그거를 알아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자세가 더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런 자세가 결국은 소통의 첫걸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나쁜 얘기에 대한 조언을 이렇게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칭찬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칭찬은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반드시 사용해 보세요. 여러분은 언제 기분이 좋습니까? 사람이 기분이 정말 좋아지는 여러 가지 순간 중에 뭐가 있냐면요, 잘난 척 하기가 있습니다. 내가 내 잘난 척을 마음껏 할 수 있을 때 기분이 좋습니다. 사람 누구나 그렇잖아요. 자랑할 수 있잖아요. 자랑할 수 있게 만드는 마법의 칭찬 한마디, 어떻게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누군가에게 칭찬을 할 때 어떻게라는 말을 활용해 보세요. 아니, 이렇게 아름다운 옷차림은 어떻게 하는 거야? 아니, 이렇게 골프를 잘 쳐?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잘 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어떻게를 붙여서 칭찬하면요, 상대방은 기분이 좋아지면서 아, 지금부터 나의 잘난 척 타이밍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칭찬의 방법은요, 구체적인 묘사입니다. 어떻게가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한마디로 끝내야 되는 경우. 이렇게 한마디로 끝내야 되는 경우엔 야, 오늘 옷 정말 잘 입었다, 멋있다 라고 끝내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한마디를 덧붙이는 거예요. 야, 오늘 옷 진짜 멋있게 입었다. 야, 장동건 같다 야.
이런 식으로. 네. 그럼 우리는 장동건이라는 사람이 생각이 나잖아요. 장동건이라는 사람이 뭐 수트를 정말 멋있게 입었던 그런 드라마나 영화에서의 장면이 떠오를 거 아닙니까? 이런 구체적인 설명. 혹은 자기 여자친구나 혹은 아내에게 칭찬할 때도 그럴 수 있죠. 당신 오늘 너무 예쁜데? 라고 끝내는 게 아니라 당신 오늘 너무 예쁜데 한떨기 목련꽃 같아 라는 식으로 하는 거죠. 이거 지금 제 말 들으면서 웃은 분 있죠? 봐요. 이게 웃음이 나올 정도로 기분이 좋다니까요. 실제로 그래요. 정말 이거를 농담처럼 하시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하는 거예요. 나 진심 이런 표정으로 진심 어리게 이렇게 칭찬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제 장담하건대 이 말을 듣는 여러분의 여자친구, 여러분의 부인의 그런 표정은 그냥 예쁘다라고 했을 때하고는 천지차일 겁니다. 오늘은 서로가 기분 좋아지는 조언하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이 방법 잘 기억하셨다가요. 기분 나쁘지 않게 그러면서도 상대방의 행동을 바꿀 수 있게 여러분의 힘이 있는 말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보시기 바랍니다.